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의 102%로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이 가계빚이 지금 줄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 전달인 6월엔 7조 원이나 늘어나서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GDP의 8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정책은 오히려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 또 역전선에 하나에 몰린 이 집주인들도 집 싸게 팔지 말고 대출 더 허용해 줄 테니 대출 받아서 보증금 내주라 이런 정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이거 정말 폭발적으로 막 늘고 있거든요. 3월까지는 대출이 가계대출이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6월, 7월에 주택담보대출이 6조, 7조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만큼 이게 빚내서 지금 어쨌든 집을 막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니까 집값도 오르고 있잖아요. 슬금슬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어느 나라나 주택가격하고 상관없이 대출을 계속 퍼부으면요. 그 대출 버블이 터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버블이죠. 네. 그래서 버블인 거 알면서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전 세계가 긴축을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아까 80% 맞춰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100%를 넘는데 이럴 경우에 시스템 위기가 올 확률이 7, 80% 이상으로 높아지는 거를 하느니 보고서에 썼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사실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 경제 펀더멘탈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긴축으로 가야 되는 건 상황인데 당장 조금 아픈 게 싫은 거예요. 쓰는 척은 하는데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 좀 들고 이번에 그 캠코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네. 거기서 PF 부실 현장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80개, 90개 현장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비율상 한 4분의 1 정도? 한 20%, 25%만 적격에 드는 거로 가이드를 잡는 이런 형태는 좋은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지금 정확한 색깔을 모르잖아요. 누구 다 모르잖아요. 상황을 지금 발표를 안 하니까 정부가. 네, 못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실사를 다 했는데 거기다가 또 회장님이 또 지금 어디 안 좋은 데 가셨다며요. 중앙회 회장님이요.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면 윗물을 보면 아랫물을 알잖아요. 파다 보면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 안에 있는 문제들이 가시화돼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그것을 덮는다고 그것이 사라지겠습니까? PF의 본질은 분양이 돼서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현금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PF 현장에 부실한데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실은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안 하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투명하게 해줘야 국민들이 더 믿을 텐데 새마을금고 이번에 예금금리 냈는데 7.7%짜리를 냈대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금 곳곳이 부동산 시장이 바람 앞에 촛불이니 이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광풍이 불어서 투기 수요가 확 올라붙으면은 모든 게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집값이 왕창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혹시 그럴까 모르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미국에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 기준금리를 확 또 낮춰버리고 다시 한번 그 유동성이 막 자산이 풀려버리면은 자산 시장에 풀려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걱정거리가 일거에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만 버티자. 혹시 그런 행운이 올지도 모른다. 그건 말도 안 되는데요. 저도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0% 아닌가요, 그거는? 그거는 어느 때, 어때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는 어느 때 가능하냐. 뒤에서 받쳐주는 수요가 있을 때는 가능해요. 물론이죠. 누군가 사줘야지. 그렇죠. 누군가 밑에서 받쳐주면서 시스템을 돌리는 건 가능한데 지금 일단 바젤세를 묶어놨고 그러면 대출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럼 대출 이자를 낮춘다 해도 말씀처럼 문제가 터지던 좋은 일이 나서 금리가 낮아졌다. 낮아졌을 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돼요. 금리 올리기 전에 이미 그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거래량이 줄고 있었어요. 살 사람이 없었어요. 없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박살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때도 수요가 줄고 있었다는 얘기 뭐예요? 그럼 경제가 살아나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소득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지금 양극화 현상으로 상위 1, 2, 3분위가 재산이 자본 수익이 자꾸 드는 거지 예. 밑에는 자꾸 물가까지 오르고 이러니 가처분 소득이 자꾸 줄고 있는 게 데이터에 나오잖아요. 아까 숫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나중에 여기다 또 투기 광풍이 한번 투기 수요가 붙어버리면은 지금 붙은 거예요. 지금 네, 붙을 사람 다 붙은 거예요. 붙을 사람이 네, 그럼 더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더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붙을 누가 수도 있는 거 붙어요? 아니에요? 계산해 볼까요? 예. 저 앵커님하고. 예. 5분위로 나눌게요. 5분위로 나누면 1, 2분위는 서울만 얘기할게요. 예. 서울을 왜냐하면 서울을 제한 지역들은 자가 보율이 60%예요. 예. 넘는 데도 많고 예. 서울이 50%가 조금 안 되니까 50% 잡고 예. 그럼 1, 2분위, 3분위까지 다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60%가 사야 되는데 지금 50%니까 2.5분위까지 산 거예요. 예. 그럼 2.5분위 밑에 3분위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나오냐? 소득분포에서 나오죠. 예. 서울의 평균 연소득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천만 원 이하가요. 68%가 70% 가까워요. 그러니까 상위층은 월급은 계속 늘지만 예. 그 이하는 쉽게 빨리 안 늘잖아요. 그렇죠. 중산층은. 예. 그 프로테이가 약하잖아요. 예. 이분들의 비율이 70%라고 하면 그 밑에 연봉 4천 이하가 40%예요. 예. 이분들은 지금 물가 수준에서는요. 집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남은 유효수요가 적어졌잖아요. 예. 거의 한 제가 볼 때 6, 7%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으니 부담되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누가 들어오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부의 어떤 가시효가 붙은 게 뭐냐. 일시적 이주택자들이에요. 분명히 아마 내년 말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면 일시적 이주택자 숫자가 작년보다 늘어나 있었을 거예요. 100%.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일시적 이주택자를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렸어요. 예. 3년을 늘린다는 얘기는 선수들은 다 알아요. 투기판 벌어진다는 걸.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초반에. 일반 분들은 그냥 3년을 늘려준다 보다 2년 만에 못 파니까 3년에 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건 그러니까 두 채를 갖고 있어도 3년까지는 그냥 보유해도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때리지 않는다. 뭐냐면 1주택자는 비과세인데 매도할 그렇지. 때 집이 2개 있으면 과세를 해야죠.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면. 그런데 묘한 기법을 넣어가지고 기술을 넣어서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집이 2개가 됐는데 원래 먼저 산 집을 새 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요. 그럼 볼까요? 그럼 다시 또 하나 살까요? 또 세금 안 내죠? 원래 목적은 한 집에서 오래 살아라는 의미고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상속이나 결혼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이게 변질됐어요. 이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눈에 보면 코골이라고 의도적으로 하면 다 이사가 되잖아요. 그럼 3년이라는 텀은 어떤 의미가 있냐. 집을 분양권을 받았어요. 이게 주택이 되고 취득할 때쯤에 그죠? 하나를 샀어요. 얘가 팔고 절로 가. 그다음에 또 하나 사고 이게 3년마다 투기가 돼요. 세금 안 내면서. 이 수요들이 200만이에요. 현재 수치가. 그중에 30%만 움직여도 한 70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 움직이죠. 그거를 이번에 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택 거래량도 늘고 실제로 집값도 올라가고 하니 수요 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일정 부분이 리딩을 하죠. 그래서 1주택, 2주택, 1가구 2주택으로다가 네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하죠. 투기 수요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실수요가 보는 거죠. 아니고.